네, 알겠습니다. 뭘 책이라도 하지? 하나. 아니, 제 건강교실, 아니, 저기 뭐죠? 건강지는 오늘 모임에 올렸던 책이라도 하나 예, 크게. 알겠습니다. 어쨌건, 예, 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유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저요? 제가 먼저? 전 네. 뭐 책 준비한 게 없어서, 예, 그래요. 먼저 하시는 게, 예, 네. 그래요. 그럼 책 좀 올려주실래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예, 네. 네. 요거, 네. 예, 예.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벤트는 오래전에 걸어놨는데 많이 네, 준비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집에 있는 책꽂이에서 하버드 건강습관이라는 책을 선정했어요. 근데 여기 뭐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일본 의사분이 지은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평생 가는 건강 습관의 힘, 약 안 먹고 고치는 몸과 마음.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철학이 이 책과 저랑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건강 기능식품에 많이 의존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당뇨라든가 고혈압에 걸렸다면 약에 의존을 하고 사실 그 이전에 자기의 어떤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그 건강에 문제가 될 만한 생활 습관들을 개선하면 바람직할 텐데 그거는 오히려 뒷전이고 약 먹는데 또 치우치는 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일본 분인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의학부에서 연구원으로 한 4년을 근무했고 또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정신병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신체적인 건강에서 불건강에서 많이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마음과 몸이 별개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이제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이처럼 그 마음의 병은 몸의 이상 증상에서 기인된대요. 마음에 이 사람이 병이 있다 그러면 몸의 이상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무턱대고 마음 치료부터 해서 정신 안정제 같은 약을 처방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의 상태가 개선되면 마음의 병은 뒤따라 나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의 이상 증세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의 건강을 보면 타고난다라고는 말도 하고 또는 그 후천적으로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 건강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라든가 수면, 운동 등 일상적인 생활 습관에 좋고 나쁨이 몸의 이상 증상에 관여를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달리 말을 하면 약을 쓰지 않고 생활 습관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병을 말끔히 고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몸, 그래서 몸을 잘 돌보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신에 부담이 되는 비싼 약을 먹지 않더라도 생활 습관만 바꾸면 부작용 없이 무료로 몸과 마음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건강의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한다면 훨씬 건강하고 멋진 인생을 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맨 처음
뒷부분을 잠깐 볼까요? 예. 그래서 뭐 비싼 약 먹지 않더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만 바꾸면 부작용 없이 무료로 몸과 마음을 개선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분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강조해요. 이분의 책에서는요. 그래서 그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할 챕터는요. 이분은 그냥 맨 처음에는 식욕 다루기, 식욕. 두 번째는 금주가 아닌 절주로 인생을 알차게. 또 그 욕구 분산해 의존을 억제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 외에 그 수면 습관, 또 스트레스와 공생하기. 또 이거는 뭐 남자분한테 해당되겠죠. 발기부전 치료의 집대성. 뭐 이런 크게 이제 6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할 거는 식욕 다스리기예요. 식욕. 식욕과 관련된 정신질환도 있잖아요. 거식증? 뭐, 그러니까 음식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폭식증. 이렇게 폭식하는 뭐 이런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식욕을 우리가 다스리려면 첫 번째로는 식사 일지를 적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내가 먹는 양이라든가 어떤 음식을 먹나, 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또 목표 체중을 BMI라는 걸로 해서 계산을 해서 내 체중이 적정한지 아니면 과체중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라고 그러고요. 또 평상시에는 그런 어떤 음식들을 일지를 기록하면서 절제를 하지만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트데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그날만큼은 좀 제한하지 않고 먹도록 뭐 이런 것들을 책에 실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당연히 그렇죠. 정신하고 몸하고 그렇죠. 당연히 그게 이제 분리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그 대신 뭐 10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거는 결국 이 책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라 그럴까, 그 습관이라든가. 근데 습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나 다른 것들도 다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그래서 그냥 편의상 나눠서 접근하는 거,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기는 한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연결돼 있는 거, 그거는 확실하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나 그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거, 그런 것도 몸에 대한 부분 개선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실상은 우리 그 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정신과 약들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는 그 정신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몸에 작용하는 거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빠진 거라든가 부족한 걸 보충한다든가, 과한 물질 분비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거를 억제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실제는 몸을 통제하는 거지 정신 자체를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약물도.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약물 쓰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근데 필요하다. 그 과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애매한 그 건강식품이라든가 뭐 막 이런 거 너무 과하게 손대고 막 이런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인데, 그거 말고 그 증명된 걸 가지고 큰 비용 안 나가고 할 수 있는 거는 괜히 이렇게 막 정신적인 걸 어떻게 해본다, 뭐, 그리고 습관을 하더라도 일단 몸에 대한 부분을 약물로 기본 얼른 그 급한 부분은 잡아놓고, 그 생긴 여유를 갖고, 원래 여유가 있어야 사업을 하든 일상을 하든 뭐 정신도 그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유, 잠깐의 여유를 만드는 만큼의 약물, 저는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간단한 약물과 시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다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시술이라든가 그다음 그런 거는 굉장히 고민을 좀 하는 거.
그런 게 맞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 건강해지면 정신적 고통 사라진다. 이것도 그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몸에 관련된 거는 먹는 거에 진짜 영향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건강증진연구소 네네, 출석부 우리 이제 네네, 날마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댓글 쓰기가 더 어려운데 네, 내용이 좋으니까 약간 네, 내용이 너무 정신적이어서 그래서 댓글 쓰기가 좀 그렇고 쓰시는 거는 써주시는 내용은 좋아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놔두고 밑에다 댓글로 그날 네네, 먹은 음식들 있잖아요. 네네, 저는 차라리 그냥 먹은 음식들 적는 거, 그 다음에 음, 무슨 운동을 했는지 운동 자체를 적는 거, 그리고 뭐 네, 체중이라든가 이렇게 측정 가능한 거 있잖아요. 당뇨 네, 있으면 당뇨 수치,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뭐 혈압, 맥박 이런 거든지 어쨌건 수치로 해갖고 딱딱 체크할 수 어, 있는 항목들, 그 다음에 먹은 거, 운동한 거, 종류나 양 이런 것들을 밑에 댓글로 다는 그런 챌린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약간 감정이나 기분 안 타고도 꾸준히 적기가 좀 쉽잖아요. 그리고 네, 그걸 적다 보면, 그러면 이제 좀 대화도, 따라서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음, 사실 네, 최미정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네, 댓글이 좀 시큰둥한? 그게, 저도 근데 가끔 막상 달라 그러면, 네네, 내용하고 무게를 맞추려다 보니까, 못 쓰게 되네요. 좋아요 하고 도로 나오는 거예요. 예, 네네, 그래서 한번 내일부터는 방금 이제 네, 그 해주신 이야기 듣고, 아, 밑에 가서 먹은 거라도 적고 나와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내일부터는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뭐 번째, 저부터,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거기, 또 그 뒷면에 밥 한 그릇이 각설탕 17개 뭐 이렇게 하고 써놓으셨는데, 네, 탄수화물 사실 보면 전 그 잘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집에서 영미님이 비빔국수라도 말아주면 너무 제가 좋아하니까 아마 네, 어쩔 수 없이 말아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때는 그래도 어디까지는 왔냐 하면, 밥솥하고 나는 관련이 없다. 그 선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하려고 앉으면 밥 공기나 밥그릇에다 밥을 푸는 행위 있잖아요. 네, 그거 네, 자체는 없어요, 일단. 그건 어, 없고, 어쩔 수 없이 좀 짜더라도, 저기 할 때는 약간 다른 걸로 해법이 없으면, 그때 약간의 간 센 것만 죽일 정도의 밥, 이렇게 이제 먹고, 어, 그 어, 정도는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영향은 있다고 생각해요. 밥을 많이 먹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예, 그래서 밥에 대한 거는 그렇고. 근데, 그 밑에 있는 당질 의존증이라는 말은 이 책을 안 읽어서 뭔 네,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건 찾아봐야 될 것 같고, AI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예. 술은 확실히 오늘 이야기하신 그 주제, 그대로 보면 술은 진짜 미련하게 먹었다, 옛날에. 그리고, 요즘 거의 안 먹으니까 그건 참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술이 결국은 몸을 저기 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신적인 다른 문제도 같이 생겨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번에도 마트 간 김에 술을, 네, 하나를 이렇게 큰 놈 페트병으로 해서 하나 어, 소주를 샀어요. 왜요? 그냥 술을 보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술을 안 마실 리가 있나? 이 생각을 음, 매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는 안 마신 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양도 적지 않았고, 근데 요새는 술을 봐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사다가 한번 놔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다 올려놨거든요. 페트병 큰 놈으로 네, 해가지고. 네, 근데 지금 그대로 있어요. 맨 처음에 사갖고 온 음, 날 작은 거 한 잔 먹고 그냥 냅뒀나? 그리고 앞전에도 사가지고 한 두세 달 먹은 것 같아요. 어, 소주 한 병을. 예, 그러니까, 음, 옛날에다 비하면 진짜 거의 안 마시는 편인 거죠.
근데 그거 뭐 알코올도 날아가고 맛이 변하지 않나요? 소주는 그 위에 장갑만 놓으면 안 아, 날아가요. 그리고 살 때 그 술 약한 술 사는 게 아니라 그 빨간 거 제일 오리지널 네, 그걸로 항상 사고 그러니까 네. 예, 그러기는 한데 예. 어쨌건 소주가 제일 안 변하잖아요. 음. 예. 근데 진짜 이 책에서 말처럼 한국인들은 너무 술에 대해서 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는 게 보다 이제 저는 온라인 마케팅 그 교육이나 기획이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네. 기업체들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음, 그렇게 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문제를 그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거는 강조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자꾸 어, 음, 미루고 왜곡시키고 감추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휩쓸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 광고 홍보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그 물들어가니까 법정 같은 데서도 네. 예, 그 취하고 한 거에 대해서 조금 그것도 쳐주고 막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확실히 좀 관대한 거는 있다. 근데 그거에 그 출발은 그 기업 때문이다.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마케팅?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면 내 생각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내 네.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마케팅에 의해서 생각의 많은 부분이 잠식이 돼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죠. AI도 그렇잖아요. 어떤 데이터 갖고 어떻게 학습시켰는지에 따라 가지고 AI가 이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네. 애초에 쓰는 데이터 자체가 계속 들어오는 게 그게 왜곡돼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판단이 이게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 당연히 마케팅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술이 몸에 좋을 게 그게 실제는 얼마나 되겠어요.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부분이 훨씬 더 많지.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술 많이 문화가 좋아지긴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그냥 억지로 먹이는 분위기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없어졌다 그러니까 아유, 지금도 그래요. 그래요. 그건 저는 좀 진짜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회식을 갔는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면은 네. 그냥 막 이렇게 자기가 먹는 만큼 타인에게도 강요를 해. 음,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번에 그 항공사 있을 때 선배님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잔 하고 싶어서 같이 네. 하는데도 선배님이나 저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첫 잔은 따라줬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각자 알아서 음, 마시는 걸로 딱 그렇죠. 먹고 싶은 만큼만 맞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항공사를 처음에 다니던 한 중반 이후 아니 거의 끝날 때까지도 말씀하신 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먹이는 분위기 그리고 예 늦게 오면 일단 세 잔 먹이고 시작하고 막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맞아요. 하고 예. 돌아가면서 마시는 거 뭐 이런 것 나중에까지도 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네, 자세히 뭐 내용을 또 어, 알려드리고요. 네, 일단은 어떻게, 유 대표님 생활 습관에서는 어떤 개선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저요. 네. 음, 뭐 찾아내면 많죠. 찾아내면 많은데 네. 일단은 탄수화물 안 먹는다 그래도 맛있어 보이면 과자나 뭐 이런 거 음. 보이면 또 진짜 잘 집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려면 밥 왜 안 먹어? 이 소리가 그냥 저한테서 스스로 나올 정도로 어, 그렇게 과자 보면 잘 집어 먹어요. 예, 그거는 오히려 더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음. 먹는 거, 네. 먹는 거에 대한 게 조금 아직 제대로 습관이 제대로 안 된 거,
네. 절제가 잘 안 되는 거 그거 있고 술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완전히 끊은 건 아니고 그 가볍게 뭐 저기 하면 어쩌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거의 마신 게 별로 없긴 하네요. 근데 한 달에 그래도 한두 번은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따지자면 뭐 어쨌건 완전히 끊은 상태는 아니다.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게 거의 없고 스트레칭 하는 거 하고 스트레칭 하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그 화장터 거기에 있는 그 공원이 딸려 있는 거 거기에 산책하는 거 그런 정도. 그러니까 매일 해요? 활동량이 되게 적어요. 네? 매일 하냐고요. 뭐 이래저래 거의 매일 하는 편이기는 해요. 산책 정도는. 근데 소요 시간은 산책이지 뛰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소요 시간은? 시간은 매번 좀 다른데 짧으면 한 30분? 음, 그리고 길어질 때는 1시간, 1시간 반까지 갈 때도 있는데 그냥 살살 걷고 네. 구경하고 이런 네. 거지. 예, 땀 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음. 근데 저는 운동에 대한 것도 의문스러워요. 그것도 마케팅 아닐까요? 어, 너무 운동에 대해서 네. 현대인들한테 강박적으로 강요를 해요. 전 과한 운동은 조금 저도 의문이긴 한데 네. 근데 또 현대인들 움직임이 그 우리 몸의 이 규모 있잖아요. 네네네. 먹는 양, 네. 규모 이런 거 보면 저는 그 운동을 안 해도 될 정도면 먹는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한다면 그러니까 먹는 거 주의하고 잘 쉬고 그리고 네. 스트레칭은 확실히 필요하고 네. 그런 걸 생각하면 과한 운동은 그닥 근데 이제 그렇죠. 저는 그 오늘 내용에도 약간 그 관련이 있긴 한데 제가 뇌과학 쪽도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운동을 제가 부족하다고 스스로도 느끼는 거는 머리가 맑아질 만큼은 운동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대부분 그 내 생각으로 나를 측정을 하는 거니까 내 머리가 맑은지 지금 탁한지 요 기준이 다들 조금 애매하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운동을 적정하게 하면 요게 한 조금 루틴이 되면 머리는 확실히 맑아지잖아요. 근데 음. 머리가 맑아지는 걸 넘어설 정도의 운동은 저는 필요한가? 저도 의문이에요. 예. 근데 머리 맑아지는 정도 운동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금은 더 늘려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현대인들이 엘리베이터는 많이 뭐 한 4층, 5층 이래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또 멀리 자가용을 타고 가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그쵸. 또 네. 자가용을 타고 오고 또 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그런 거는 쪼끔 모순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예예. 오히려 엘리베이터를 좀 절제하고 가까운 거리를 걷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는 헬스클럽 뭐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된다. 아니면 기계를 통해서 무산소 뭐죠?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돼 있나 보니까 그것도 이제는 '헬스클럽의 마케팅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쵸. 그쪽에서 먹고 사는 네. 사람들이 얼마나 네네. 많은데요. 근데 인제 저는 차라리 그렇게 되는 건 어떤가 싶어요. 네. 좀 집안의 집기나 아니면 집안의 음. 구조 자체를 애초에 설계할 음. 때부터 그렇게 하거나 뭐 요런 것들을 적절히 해 가지고 네네. 그냥 생활 속에서 운동이 될 그렇죠. 수 있게 해 예. 주는 거. 예. 제가 그 운동하는 거 상당 부분은 여기 계단 이거 갖고 하거든요. 음. 이거 가지고 인제 그 다리 유연성 늘리는 거 고런 거 음. 같은 것도 계단이 있으니까 측정하기가 좋잖아요. 음. 어느 계단 쓰고 그다음에 부드러워지면 그 윗계단 쓰고 이게 되니까. 근데 고런 게 쪼끔 보급도 잘 되고 일반화됐으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저도 그런 건 쪼끔 있습니다. 그쵸. 예. 예예.
그리고 또 뭐 서울시에서도 하는 거지만 네, 손목닥터 9988 거기는 이제는 8,000보 이상이면은 하루에 200원을 줘요. 네, 음,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보통 10,000보를 걸어야지만 뭔가 이렇게 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루에 10,000보를 꼭 걸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음, 근데 하긴 현대인들이 그 움직임이 많지가 않죠. 의도적으로 걷지 않고서는 뭐 한 뭐 3,000보? 뭐 이 내외일 것 같아요. 집안일을 해도 그렇고. 저는 하루에 1,000보도 안 나와요. 아이 그러니까 근데 저기 저는 문제예요. 걷잖아요. 예? 산책하잖아, 산책. 산책하는 거? 그때는 몇 천 보 되겠네. 예. 그쵸. 근데 네. 집에서만 있으면, 예, 네. 1,000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음, 근데 저희 할아버지를 보면요. 저희 할아버지가 90까지 사셨어요. 네, 90까지도 그래도 건강하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예, 그랬는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젊은 날에 농사도 안 졌죠. 오히려 그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 예.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운동량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옛날 양반들이 그랬다며요. 막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테니스 이야기요? 네? 뭐? 테니스. 테니스를 치면서 뭐라고 그랬대요? 네? 사람을 사고하라고 그랬대요? 네, 원래 네. 어, 그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테니스 하는 테니스가 처음 들어왔던 네. 시대인가? 예, 네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예, 음. 그래가지고, 그, 적이나 시키지, 네. 양반들이 테니스 사람 치면, 예, 그쵸. 그러면 그런 거는 종놈들 시키면 되지. 맞 이렇게 왜 땀을 직접 뻘뻘. 나가서 그렇게 뛰냐. 그런 말이 그쵸. 옛날에는 있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때 시대가 바뀌었죠. 네. 근데 아무튼 현대인들이 인제 활동하는 양에 비하면 먹을 것이 너무 많잖아요. 예, 쉽게 저기 되니까 좋은 예. 거죠. 굶어 죽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또 어 영양 결핍으로 일어나는 병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많은 경우 인제 극복이 가능하겠죠. 예. 지금 뭐 영양실조 물론 영양실조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식생활이. 실조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음. 조화를 잃어버리는 게 실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영양 부족인 거하고 약간 저는 차이 있는 것 같은데, 음. 부족은 이렇게 적은 것 같고, 근데 아. 실조는 확실히 음. 지금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 음. 먹는 걸 보다 보니까 많이 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예, 애들이 사 먹는 거, 시켜 먹는 거, 요런 거는 저기 한데, 집에서 이제 엄마가 신경 써가지고 뭐 좀 하면, 그건 손 안 대고, 약간 음. 그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아, 편식하는 거죠, 편식. 예, 저러면, 조화가 깨질 텐데 음. 싶은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 확실히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음. 예, 뚱아, 저리가. 쫑이도 이야기할 게 있나 보죠? 얘요? 아니, 얘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오면, 뭐 하면 지금 몇 어떻게 좀 살이에요? 뛰어볼까? 네? 몇 지금 살이에요? 한 9살? 10살까지는 안 된 것 아. 같고 9살 정도 된 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병치레는 안 하죠? 요 품종이 그 네네네. 병이 없대요. 진짜 아. 적은 적이고, 그러니까 거의 얘는 길냥이급들, 고급의 건강 상태를 가진 애고, 그 대신 이제 병이 많은 애들이 그 품종 개량한 애들 있잖아요. 아. 뭐, 얘들은 얼굴 요 납작한 애들, 다리 짤막한 애들, 막 이런 애들, 그거 만드느라고 품종 개량한다고 한 그쪽들이 병이 많대요. 어머. 아. 얘는 없어요. 먹는 음. 것도 딱 사료만 먹고, 네. 요새 살짝 애가 입맛을 잘못 저기 해가지고, 황태포를 제가 먹으면서 조금씩 줬더니, 아 어머. 예, 그랬더니,
좀 전에도 식탁 위에 있는 황태버거 이렇게 비닐에 있는 거 그걸 네네네. 어떻게 뜯어볼까 가서 궁리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예, 그래서 이건 내가 습관 잘못 들일 건가? 맞아.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냅두면 별일 없이 예, 그렇게 음, 물하고 사료 딱 먹고 아픈 데 없고 그러니까 음. 저같이 게으른 사람한테는 딱인 것 같아요. 그, 유 대표님이 그 뚱이의 그런 생활 습관을 나쁘게 조장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어, 그 책, 네네네. 그, 뇌과학의 쓸모? 그 네네. 책을 조금 앞에 떠들어 보다 말았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책 한번 마저 읽고 다음번에 이야기 아, 한번 드려볼게요. 그것도 묘하게 그 일본 분이 쓰신 책이에요. 네. 나카노 노부코라는 분이 쓴 거고 국내 네. 번역으로 해갖고 나와 있는 책인데 네. 뇌과학의 쓸모 그래가지고 슬기로운 음, 어른을 위한 100가지 뇌 활용법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그냥 그 보기 편하게 만들어진 네.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작 쬐끔 했는데 음, AI 책 읽느라고 딴 책으로 넘어가갖고 마저 음, 못 읽었거든요. 네.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다음 시간은 제가 5월 27일 날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5월 그러시죠. 27일. 예, 예. 네. 그럼 뭐 마무리 발언 한번 하시죠. 예. 마무리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어쨌건 내일 아침부터는 그 아까 네. 이야기 드린 대로 네, 네. 그날 먹은 거라도 네. 해서 맞아요. 댓글을 가능하면 그 네. 하루도 좀 안 빼고 네. 꼬박꼬박 좀 달아보는 네네네. 그거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봤으면 그리고 그래요. 거기다 하면서 운동도 네. 조금씩 적어 가면서 네. 그 조절을 한번 해봤으면 그렇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디더라? 그 화요일 날 네네네. 오전 11시에 비즈니스 쪽에 네네. 도움이 되는 그 AX, 그러니까 AI 트랜스포메이션, 네. 해가지고 1시간씩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요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근데 거기에 네. 이제 들어오시는 그 동맹분들이 그 약간 그 집에서 각자 일을 하느라고 컨디션 아, 관리가 조금 안 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녁에 요 시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네네네네. 그룹도 건강증진연구소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네. 바로 안 들어오시기는 하겠다 생각은 했는데 역시 안 들어오시긴 했는데 네. 그냥 꾸준히 한번 이야기 드려보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같이 아니요, 함께. 그분들도 좋고 저도 아, 사실 그 요 시간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아침에 공원장님 그 네네. 입속 모든 거 그거 너무 좋은 게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금요일 날 진재근 선생님이 그거 해 주시니까 아무래도 책 조금이라도 더 한 줄이라도 더 읽게 되고 그리고 그쵸. 또 예, 여기도 그렇고 건강 신경 쓰게 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예. 아, 요런 시간 감사합니다. 해 주시는 게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5월 27일 날 네. 그때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그러시자고요. 당분간은 건강 도서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네. 인제 쪼끔 네. 저도 정신 차리고 읽고 발표 잘하고 예,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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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